지식산업센터를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일단은 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한마디로 최신식 사무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최신 버전의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도 최신 버전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무실도 드디어 최신 버전이 나온 겁니다. 공장과 사무실이 합쳐져 가지고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두 개가 있으면 요 두 개가 합쳐진 사무실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드라이브인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이마트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투 도어라고 해서 자동차가 올라온 데에 사무실 앞까지 내 차를 정차하고 화물차를 정차하고 물류를 내려가지고 직접 사무실에 왔다 갔다 이용하기가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지식산업센터가 물류에도 특화가 돼 있고 또한 이 주차 대수도 널널하게 뺐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용할 때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관리비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사무실 사용하시던 분들도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이용하시면은 지식산업센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이 주로 들어와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장형이 있고 사무실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 업종을 커버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도소매업이라든가 그런 쇼핑몰 같은 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업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업종이랑 올해 업종이 달라요. 올해 한 1000여 개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국가 기관 사업에 관련된 업종만 제한을 두다가 점점 범위를 넓혀나가는 거예요. 제 예측이 맞다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그냥 공장, 굴뚝 없는 공장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산하는 그런 공장 위주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게 성수동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지식산업센터 하면은 아파트형 공장이 바뀐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딱 그것만이 아니라 한 곳으로 빌딩처럼 모아놓은 거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없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공장을 옆으로 퍼지는 이렇게 지저분한 게 쫙 퍼지는 거를 정비를 해서 위로 올리고 있었는데 근데 공장만 들어가니까 왜 공장만 들어가냐? 우리는 제조만이 우리의 기간 사업이 아니다. IT도 키워야 된다 해서 IT 사무실도 같이 덧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실과 공장이 있으니까 사무실 공장 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이 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사무실이라는 뜻이고 산업, 공장이라는 뜻이고 지식, 산업, 그러니까 사무실과 공장이 있는 센터, 빌딩이다 해서 최신식 사무실을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과는 다르게 IT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데 주로 사무실을 쓰고 있었던 분들도 이런 지식산업센터로 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데 IT 기업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도 스타트업을 할 때 어디 있냐면 실리콘밸리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 땅이 넓기 때문에 멀게 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식산업센터라는 특수한 건물을 개발 중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특수한 건물을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드라이브인도 있고 제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있고 관리비도 싸고 전체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만약에 분양 받으면은 저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보통 이것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잖아요. 요거는 상업용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거용은 아파트, 빌라 이런 게 있고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뭐 상가 같은 게 있겠지만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매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제일 안 나오는 게 상가 50%고 그 다음이 이제 70% 정도의 오피스텔, 오피스 같은 거.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80% 대출 이렇게 나오시고 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 금리도 저렴해요. 2%대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투자하기에 너무 좋아요. 모든 부동산은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시세 차익이 나던가 아니면 수익형이라고 해서 월세를 받든가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 여기 평택 JH는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죠. 왜냐? 저희가 들어갈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평택에 단 한 개, 3년 뒤에는 PF가 다 부결나서 단 한 개. 그래서 시세 차익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공실도 없기 때문에 월세도 가져가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선택하라고 그래요. 보통 고객님들 이거 수익형입니다, 나중에 월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거 시세 차익이 무조건 납니다, 돈 버실 수 있어요, 올라갈 거예요, 싸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JH는 두 개 다 포함이 됩니다. 왜? 공실이 안 나기 때문에 수익형이 나오고, 그리고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JH를 너무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하려면 투자금이 최소 어느 정도는 제가 있어야 되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3억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어요. 이게 다 평수마다 다르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1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만 있으면은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30평짜리 하시려면 3천만 원만 있으시면 되고, 5억짜리 하시려면은 5천만 원만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나머지 잔금은 그러면 또 언제? 잔금은 3년 뒤 입주할 때 10%. 하지만 신용등급이 좋으시면 이것도 안 내도 됩니다. 제가 신용등급 좋으신 분 95%까지 대출 나오는 거 봤거든요. 금리도 1%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거 더 이상 돈이 들어갈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 내고 부가세 오히려 환급 받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냥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평타만 되셔도 80% 이상은 다 대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10% 계약금 내고 3년 뒤에 입주하실 때 10% 더 내신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30평이면은 이제 아셔야 될 게 시세 차익이 엄청나요. 왜냐면 여기가 700만 원 후반대예요, 가격대가.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1000만 원대 이하 지식산업센터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도체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P6까지 6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삼성이.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기흥반도체 하나가 있어요, 동탄이. 근데 이게 3년 전에 700만 원이었어요. 이거랑 똑같죠. 근데 3년 만에 지금 얼마냐? 1,400만 원이에요. 거의 두 배가. 네, 700. 그러니까 3년 동안 700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동탄 예시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동탄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시면 700만 원이 700 정도는 오르실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30평짜리 3억짜리를 하시면은 뭐 묶이는 돈은 한 4천 정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30평을 700을 버신다는 거는 곱하기 700 곱하기 300은 30평은 2억 100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죠. 심지어는 공실도 없이. 왜? 3년 뒤에는 지금 PF가 다 부결나고 있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저희 JH밖에 들어가는 사무실이 없거든요. 그 고용 창출 효과만 해도 3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거든요, 삼성은. 그 공장이 완성이 되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수만 가지의 협력업체가 필요해요. 근데 사무실이 없어요. 지금 총 지산이 10개밖에 없습니다. 10개. 3년 뒤에는 저희 거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P3 공장이 올해 10월에 완성이 됐을 때 다 사무실이 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인 상황에서 3년 뒤에 사무실이 생긴다? 지금 P4, P5 공장도 지금 이제 짓는다고 기사가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그게 P5는 아직 P4 뭐 착공도 안 들어갔는데 내년 1월에 공사 시작한다고 기사가 나온 거 보면 빨리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실 협력업체가 더 필요한데 없습니다. 왜? 지금 건설장이 안 좋기 때문에 PF라고 해서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분양이 안 된다는 거고, 다른 업체가 없다는 거는 결국 공급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희 JH타워 단 하나만 3년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만큼 사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만 사진 않고 최소 2칸 삽니다. 왜냐면 많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격 대출이 많이 되니까 일단 많이 가져가시고.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쵸. 이게 지식산업센터는 옆에를 터가지고 늘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업체가 공장이 크게 필요하거든요, 보통. 원래 넓게 쓸 수 있죠. 원하는 면적대로 내가 분양을 받고 터서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실입주자들도 여러 개를 사가는 거예요. 그게 잘 팔리거든요, 또. 안 그래도 JH가 이 평택에서 희소한데 그 안에서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가져가시는 투자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산은 여러 개를 투자를 해요. 그러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은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데 결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이걸로 돈 벌어보신 분들. 가산 이런 데에서 500만 원대에 한 7칸, 이번에도 여기서도 하셨는데 7칸 사셔가지고 700만 원대인데 지금 2천만 원, 2,500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걸로 한 2천 정도는 버셨어요, 평당. 그러면은 하나당 거의 뭐 50평이라고 쳤을 때 6개면 300평인데 300평 곱하기 2천이라고 했을 때 네, 거의 50억 정도는 가져가셨습니다. 뭐 세금 뭐 내시고 하셨겠으니까 그분은 그걸로 재미를 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도 여러 칸을 사가요. 보통 그래서 지산에서 오셨을 때는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장님들이 이런 지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다시 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